안녕하세요.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홍수환 선생님 모시고 방송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챔피언 홍수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받게 돼서 참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정말로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정말 이렇게 경기 까라스키아 경기 너무 재밌게 봤고 어릴 때 보면서 네 번 쓰러졌죠. 쓰러졌죠.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다시 일어나서 또 KO를 이기셔가지고 저도 정말 이렇게 통쾌했고 또 이렇게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한국 분들한테 이게 정말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그러면 그때 참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니까. 예. 예. 그때가 2주일 전에 네. 11월 11일 날이 네. 그 이리역 그 폭파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아주 지금 익산이죠. 네. 그때 이리 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네. 그때. 예. 그때 이제 제가 세계 챔피언 되기 3일 전에 그 니카라과에서 그 야구 선수권대 대륙간 야구 선수권대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큰 기쁨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홍수환이가 또 사전오기 했고, 그래서 참 그때가 뭐 지금도 저는 생각나죠. 예. 아이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전오기 하신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뿐이 아니고 고상돈 씨라고 그 에베레스트 산 정복했고, 예. 수출 100억 불 달성했고. 네. 참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1억 불이 안 되는 걸로 수출 시작했다가 100억 불을 이루었을 때도 우리 국민들도 다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 흔히 잘 먹는 쌀 막걸리. 네. 그때 쌀 막걸리가 처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다룰 게 박정희 대통령에 네네. 대한 사람들 오해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오해들을 사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역사 무기화 전략이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그 역사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근데 이게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티베트하고 위구르 중화민족의 역사에 포함시키려고 서남공정, 서북공정 이런 것들을 동북공정보다 먼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이게 음해하는 세력들, 특히나 이렇게 북한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말들로 이렇게 선동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앞으로 여기 박정희 TV에서 좀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예. 네. 오늘 그래서 첫 얘기들을 조금 편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꼰투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 아무리 내가 이제 선생님을 좋아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뛰라 그러면 선생님이 밉다고. 예. 근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예. 우리가 정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뛰어야 될 때거든요. 그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지금 생각을 해도 이 자유라는 거는 글쎄 국민이 뭐 주인인 것도 자유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이 부유함이 있어야 이게 자유지. 네. 우리 그때 곤투 시합하면 4,000원 받았어요. 네. 4,000원? 예. 그럼 거기서 30% 뛰면 1,200원에다가 2,800원인데 그게 쌀 반가마라고 쌀 반가마. 네. 그래서 그때 뭐 정말 뭐 독재자다 뭐 이런 말씀으로들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똑같습니다. 이게 꼰투 내가 세계 챔피언이 안 됐으면 꼰투가 참 매맞는 운동이고 보람 없는 운동 아니에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면 설사 그분이 독재자라 그래도 우리 입으로서는 독재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희 부모님 저희 말씀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초가집 사셨다고 그럼요. 하셨는데 그 새마을 운동 하시면서 이게 이제 여기 집을 다 그 콘크리트 집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오해들 이런 것들 정말 좀 이게 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 정말 중요한 숙제처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실 이렇게 그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처럼 지금 남아 있는데 박정희 TV에서 그 숙제를 좀 이렇게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몇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질문들입니다. 공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같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빨갱이인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은 분인데 빨갱이라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빨갱이라고 오해는 받으셨더라고. 그러나 그 백선엽 장군께서도 인정을 해줬고 그분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사실 또 오해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 남로당에 가입하셨던 거는 또 사실이잖아요. 그 형이 그랬죠. 그렇죠. 형 또 이게 대구 폭동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사형당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또 마음 좀 어려운 때도 있었고 어려우실 때도 있었고 그때 또 사회주의자들이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뭐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남로당에 가입하셨던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백선엽 장관 말씀도 하셨지만 수군 작업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향하시고 완전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 조직 안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 북한하고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을 사실은 이게 다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전쟁을 다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다시 또 용사로서도 싸웠으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육군 본부에서 정보부에서 그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개월 뒤에 그거를 예측을 하고 그 당시에 정보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뭐 빨갱이라고 욕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욕하려고 욕하시는 거고 욕을 위해서 욕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런 사실은 이게 이념적인 문제가 사실 가족적인 문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게 또 그다시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일들이고 또 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뭐 그런 뭐 가슴 아픈 게 민족의 역사이긴 하지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6.25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전향을 완전히 하셨고 그리고 또 숙군 작업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6.25 전쟁을 그렇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대통령 되신 다음에 형하고 친했던 그 공산주의자 한 명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황의성이라고 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접근하려고 했더라고요. 뭐 만나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분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그 체포해가지고 사용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다. 이런 그 선동은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선동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은 빨갱이가 아니죠. 지금 빨갱이들 많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빨갱이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6.25가 날 때도 이게 그때 당시에 6.25가 날 때도 이 사람들 다 이 휴가 보내고 뭐 논 보내기 도와줘라 부모님들 도와줘라 이런 사람들 다 그때도 이 빨개 간첩이 많았어요. 네, 지금도 간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그 간첩 얘기 하시니까 예.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석기 그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사면되시고 또 이석기 전 의원 이렇게 가석방 됐잖아요. 네. 가석방 됐는데 저는 이게 이석기 의원은 간첩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는 뭐 그 사람이 이석기가 뭐 간첩이고 이런 거는 솔직히 난 그런데 난 신경도 안 씁니다 나는. 예. 나는 오히려 지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 올바로 인식시켜 주려고 그런다고 하시면은 나나 이제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보다도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 공부하던 방을 한번 보여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그거 보면 야 이런 데서 공부하고 대통령이 됐구나. 그 공부하시던 방을 보면 빨갱이가 왜 빨갱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빨갱이는요 아무리 좋은 상황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이념적으로 빨갱이 되는 거예요. 예. 간첩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그 대선 경선 때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간첩이 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간첩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서울대에서 그 강연들을 진행을 했는데 김동식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김동식 예. 그 저기 난파 간첩, 부여 간첩 사건 그때 이렇게 생포되신 분 그분을 모셔서 서울대에서 제가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안철수 지금 후보님이시죠. 후보님께서 이번에 이석기 가석방 보시면서 이 사람 다시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서 되게 위험한 사람이다. 바른 말 했네요. 바른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맨 처음에 안철수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게 다 맞았던 거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철수 후보님도 그 전에는 생각이 조금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재인 정권의 이렇게 실정들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바뀌었죠. 박정희는 빨갱이인가였는데 두 번째 질문 이렇게 그건 이제 연관된 질문인데요. 박정희는 사회주의자인가입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질문하고도 사실 좀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거나 남로당 가입을 했었다. 뭐 형 때문에 그랬던 뭐 어쨌건 간에 했었고 그리고 뭐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진행했던 국가주도형 경제 계획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데 이런 게 다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주의적이라기보다는 일본식이죠. 일본식. 아마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일본 만주 사관학교에 계실 때도 그랬고 아마 그때 시대가 일본 시대였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배운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분의 친필을 보든지 그분은 정말 천재예요. 그리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사랑에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멀리 볼 줄 아시는 분이고 또한 얼마나 이 국민을 사랑하고 독일 광부를 보내고 간호원으로 보냈으면 대통령이 영부인서부터 같이 그 눈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눈시울을 같이 붉히면서 울었다는 그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왜 프로 박정희 팬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전까지 대통령 이 측근의 비리가 온 국민을 슬프게 했다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사심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심이 없다니까. 그 뭐 나중에 저한테 뭐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몰라도 그분은 사심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경스럽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좌파에서 아주 좋아하는 또 미국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남한에 남한이 북한이 남침을 하도록 유도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좌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부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쏟았다. 이 좌파에서 좋아하는 그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도 이렇게 선배님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박정희 정권 때는 정말로 이렇게 깨끗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정보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비리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그 사전에 이렇게 근절하려고 이게 노력을 되게 철저히 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축적하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으시고 좌파에서 좋아하는 교수가 얘기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이게 청렴하셨구나.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사회주의자. 지금 사회주의자 요거는 이 커뮤니즘 소셜리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글쎄요, 뭐 언어에도 이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은 사회주의자는 정말 아니죠. 이게 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에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뭐냐? 정리를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 또는 공유를 전제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면은 무조건 국민은 넘버 2야. 넘버 1이 돼야 되는데 넘버 2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국가가 소유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정책은 사회주의적이었어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부유해진 사람들은 개인이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부유해진 거지. 그렇죠. 현대고 삼성이고 어디고 맞습니다. 국가에서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한테도 이거 해보라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또
했기 때문에 또 성공을 거두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영웅들을 다 키우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재벌이 성장했기 때문에 또 재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부유해진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선동이라는 것.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이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그런 것들 보고 절대. 안타까웠는데 네. 그리고 그 부분 재벌을 키웠다. 그리고 이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소련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들을 잘 키워서 그 발의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은 프로핏은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그거는. 예. 그러나 이 자유 경쟁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하고 소셜리즘으로 있어갖고 그 사회주의자 쪽으로 하게 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런 멋있는 기업이나 재벌을 키우는 게 아니고 국민은 넘버 투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키워주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을 먹으면 이 나라에서도 60을 가져가는 그 국가 위주로 이 기업을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니까 국민이 이거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어느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꼰투 시합을 해도 자 모하메드 알리가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 알리는 우리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알리 선수 시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세계 챔피언 됐으니까 다른 애들은 네가 좀 이렇게 그냥 좀 봐줘라. 그 자유 쪽하고는 틀리잖아요. 알리가 세계 챔피언이었으면 알리를 이기려고 다 덤비는 거라. 근데 이건 국가에서 이건 안 되니까 너 챔피언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미국은 이북은 프로복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딱 만들어놔서 거기에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처럼 자유 경쟁 시대에 그냥 이 컴피티션이 없는 거야. 경쟁할 서로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돌반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공부 못하는 반. 그러면 공부 잘하는 반을 계속 키워줘야지 공부 못하는 애들 열반으로 보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그때는 한참 허기지게 배고프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도 있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즉 1917년이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191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만큼 잘 살아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지금 태어나서 거북선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웅을 우리가 존경해 주자는 거지. 예.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맞습니다. 저도 이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막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과 정경유착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너무 잘못된 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살아보세. 우리 바꿈지 말아보자. 이걸로 사실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열망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일으키시고 또 이끄시면서 그 경제 발전을 이렇게 주도하신 건데 기반이 없던 상황에서 그러네요. 수출. 기반이 없던 상황 말씀 잘하셨어요. 아무런 기반이 없던 상황에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해외에다 뭔가 또 수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경공업 가지고는 안 된다. 중화공업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중화공업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수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수출 실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중화공업들
개발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권리를 해서,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그 더 잘하도록 그러면. 이게 국가가 밀어주는 과정에서 이게 재벌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런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재벌과 정경유착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너무 악의적인 음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게 젊은 친구들이 이런 선동에 또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또 잘 설명해주고 네. 그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바른 생각을 좀 이렇게 좀 균형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사실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꼭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시대적 영웅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정치인이라면 뭐 대통령 출마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그분이 그렇게 그때의 소달구지 덜컹대는 길에 길을 깔고 산업을 일으켰고 내 자신부터가 5.16 군사혁명이 아니라 5.16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산업혁명이라 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그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하시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의 국제적인 정세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공격하는 친구들이 이 부분을 너무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게 주로 하신 게 그 1970년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모택동 모택동 죽었죠? 모택동도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모택동 때문에. 그럼요. 그 대기근 뭐 문화대혁명. 네, 대혁명.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몇 명이나 죽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중국에서 그때 3천만 명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기록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게 연구에 따라 다른데요. 많이 잡는 연구들은 대기근하고 문화대혁명 때 8천만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제가 서울대 유학원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기 할아버지가 대기근 때 굶어서 돌아가셨다. 이런 친구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니까 그 지방에 있는 데는 중앙에 이렇게 컨트롤이 많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그런데 그 식량 생산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은 근데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참새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생산은 많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그대로 보고하면은 자기가 위험하니까 이거를 이만큼 이렇게 목표치에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것부터가 거짓 보고를 해야 사니까 맞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뻘건 애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잖아. 솔직히 이야기했고 또 용서를 빌고 얘네들은 용서를 안 빌어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안 해요. 맞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죽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해갖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살아야 돼. 맞습니다. 제가 너무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 받아갖고 이게 참 뻘갱이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 간첩 말씀을 했는데 참 왜 간첩 생활을 하죠? 왜 이북에서 이남으로 간첩으로 내려오죠? 그 이북서 살면 되지. 왜 이남으로 내려와서 여길 왜 들볶아? 에? 그리고 아니 누가 통일을 안 원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통일을 원하질 않아요? 쥐들이 원하질 않는 거야. 왜 관광객 여자를 총으로 쏴 죽여? 그렇죠. 왜 우리나라 그 공무원을 왜 이렇게 바다에서 떠 있는 죄를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네. 참. 아니 얘네들이 거기다 6.25 때만 생각해도 6.25 때도 전쟁을 하다가 6.25 때 걔네들이 왜 참견을 하냐고. 소련의 허락을 받고 6.25를 일으킨 애들이 나중에 지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중공 끼워서 다시 붙인 거 아니냐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됐냐고. 압록강 바로 전까지 갔다가. 이게 그냥 거짓말 천국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우리 어머니 식구들이 다 이게 이북이라 거기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이북 사람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한 번 안 보면 안 봐. 그 이상하대. 아니 한 번 안 보면 안 본다니까. 화해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우리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쭉 살아왔지만 우리 어머니는 사실 그런 건 없었어. 근데 다른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보면은 정말로 이북이 싫어서 한국에서 이남으로 내려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음이 틀려. 그런데 이북을 고집하고 이북에 계속 있던 사람들은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제 말씀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뻘갱이 좋은 거 아니야. 나 우리 아버지한테 뻘갱이가 나쁘다고 10살만 빼도 내가 62년 동안 뻘갱이에 대한 교육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그럼 저쪽도 나하고 동갑이면 62년 동안 이남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교육받았을 거 아니야. 그게 통일이 되겠니? 말은 통하는데 마음이 안 맞는데 그게 통일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통일은 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네들 멋대로만 이걸 먹으려 그러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게 통합니까? 예. 아유, 참 이렇게 북한의 실상이 그런데 그 북한에 장단 맞춰서 이렇게 북한은 그렇죠. 뭐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저는 뭐 스포츠맨이라 스포츠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산업이면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모자란 게 뭐 있어요? 아니 프로 골퍼 우리가 골프 이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야구 미국 일본 이기고 축구 세계 월드컵 난 세계에서 축구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 같은 스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면서 축구 시합장에 몰려서 오는 축구 팬들이 아마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없을 거예요. 축구 인구가 관람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2년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매력이 있는 우리 민족인데 예. 이걸 왜 자꾸 적화를 하려고 그러냐고. 니네들이 우리한테 양보를 해야지. 월드컵 그렇게 재미있는 이 축구 시합을 손님 딱 한 명도 없이 그냥 예선전 치르는 이북이 좋다 이겁니까? 우리 슛고ring에서 들어갔을 때 박수 안 쳤어요? 그 이북 출신들은 박수 안 쳤나? 그런 거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도 순수하게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너무나 섭섭한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이라면 나는 이북에 있는 장군이나 무슨 국민들도 너무나 난 아둔하다고 봐. 왜 그들 스스로가 그걸 모를까요? 참. 그게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런 고위직들은 또 그 체제의 혜택들을 누리다 보니까 2%죠. 그 혜택들을 누리다 보니까 그 2%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북한을 장악해온 역사인 건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김정은이 이제 세습 체제를 이렇게 바꾸면서 그때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숙청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숙청 때문에
북한의 그 지배 시스템이 많이 흔들렸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탄핵을 당하셨는데 그 탄핵의 배후에 이것은 뭐 제가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국정원장으로 계셨던 분들의 그 형사재판,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다 잡혀 들어가셨잖아요. 그 형사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병호 국정원장께서 이렇게 그 형사재판 받으실 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는 북한이 이제 곧 붕괴된다. 그래서 이게 통일이 정말 1, 2년 안에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북한의 이렇게 자생적인 쿠데타를 지원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 예, 그런 기록들이 재판의 기록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최대한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고 국제적인 실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USB에다가 북한 정권의 실상과 대한민국이 발전한 그런 이렇게 내용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장마당에다 이렇게 뿌리셨대요. 국정원에서, 박정희 정권의 국정원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북한이 정말로 이제 1, 2년 안에 붕괴될 거라고. 그러니까 전복 직전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그만큼 전복 의도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2016년 10월 1일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셨어요. 북한 주민 여러분, 남한으로 넘어오십시오. 이 연설이 정말로 훌륭한 연설인 게,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런 연설을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근데 그 연설 하시고 나셔서 얼마 안 있다가 태블릿 PC 사건 터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탄핵당하신 배후에 그런 이렇게 체제 전쟁의 그 어떤 결과가 이게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북한을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고,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재판 기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권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원장 하신 분들은 다 지금 감옥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배후가 있지 않나,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 정권 이게 저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친북적인 이런 활동들 때문에 지금 연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친북이 아니죠. 복종하고 있죠. 복종. 예, 근데 말씀을 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나는 통일을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님께서 8월 15일 날 이제 문세광 총탄에 돌아가실 때도 그때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된 해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저격당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내가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하는데 탕 소리 났어. 이게 우리가 지금 독일이 아니잖아요. 난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지금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북한테 밀리고 중국한테 밀리면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는 나라 위치예요.
그러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미국 같은 자유가 우리가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 예. 우리는 그래도 절도를 지키는 자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도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거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걔네들 누가 뭐라 그럽니까? 지 땅이 있는데. 그런 그 큰 대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나라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5,000년 역사에 1,000번의 외세 침략을 받아갖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 역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독일이 아닌 이상 독일처럼 국민들끼리 서로들 교환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서로 왕래를 하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라면 나는 통일은 별로 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한미 관계를 두텁게 해서 그 미군이 우리 지켜주고 우리는 지켜주는 상황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면 오히려 저쪽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실 그 몰랐구나 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풍선 띄워서 이북으로 보내주려 하는데 그것도 못 띄우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는 절대로 통일을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반대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부터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우리 그 처남도 제일 큰 처남도 이북에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국민적인 마음으로 서로의 가슴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래야지. 이 우리나라의 통일은 완전히 정치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 이남의 돈을 이북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여기서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전 세계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돈 투자해서 여기서 같이 기업을 일으키려고 그러겠습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그 한국에서 맹목적으로 통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완전히 이렇게 북한에 굴종하는 통일을 하려고 하셔가지고 뭐 그런 통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통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이게 그 대한민국이 그러려면 이렇게 그런 통일을 이루어내려면은 그 우선은 경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럼요. 아주 무장이 확실히 된 상황에서 그런 통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북한의 해방, 북한의 해방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인권이죠. 예,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는 반드시. 근데 통일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는 가짜 통일이고 가짜 평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다 바로 잡고 진정한 통일, 진정한 북한의 해방과 진정한 통일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네. 제대로. 이북은 이시조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시조선이 김씨조선은 네. 이제 그렇죠. 그게 정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 사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툴스 포럼에서 스터디하는 것 중에 하나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4년도에 UN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UN 차원에서 이제 채택을 한 문서거든요. 채택을 한 문서인데 거기 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저희 이거를 반인도 범죄라고 하는데 이 반인도 범죄가 북한의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참상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 이게 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인데 우리가 그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참상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거 자꾸 이런 실상들을 눈을 감고 막 민족적 환상에 빠져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맹목적으로 막 통일하려고 그러고 북한에 깔려 들어가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저도 이렇게 우려가 네.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실에 기반해서 북한에 있는 진실 그대로 얘기하고 이런 활동들을 또 진실에 기반한 목소리를 또 적극적으로 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힘이 없는 진실처럼 이렇게 또 불쌍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진실이 거짓 선동에 의해서 많이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고자 하는 건데 저는 뭐 지금 현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시간이긴 하지만 근데 이 시간이 또 권투를 하자 말씀 나눠보자면 이렇게 좀 맞다 보면 맞는 게 안 두려워지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맷집이 커지고 이게 또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진실의 힘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바로잡고 바로잡아야죠. 바로잡고 또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북한까지 해방시키는 그런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정권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용을 많이 잃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주 국가의 위기라 그러고 보십시오. 우리가 대원군 시대, 이시조선 시대에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뭐 막말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싸움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그때 배고르며 살았습니까? 그 좀 이북은 그냥 그 김씨조선으로 돼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북에 살고 있는 처남이 이가 상한 게 없고 내 어깨밖에 안 와요. 하도 못 먹고 자라서.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이 사상적으로 이게 흡수돼 가지고 뭐 요새처럼 이렇게 중심이 없이 뭐 6.25도 잘못 알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죄진 사람을 욕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되게 마음에 안 드시죠? 안 들죠 나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구나를 각성하고 있습니다. 각성을. 안 되는구나를 각성한 건 안 좋은 거야. 그렇죠. 되는구나를 각성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쉽긴 한데 그나마 공이 있다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공은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이렇게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또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 반사적인 효과로 그 많은 청년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금 나라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한데 이게 하나의 또 기회로 써야죠. 저희가 기회로 만들어야죠.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는 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천운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사람들의 이렇게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홍산 선생님 만나서 이런 또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노력들이 축적이 되면은 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오죠. 오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청소년분들이 정말 이번 정권에 있어서 있었던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들을 큰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자기 핸드폰을 보든지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한번 잘 따지고 들어가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정말 반정부시듯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느냐. 그 왜를 알아야 된다고. 왜를. 그 왜를 모르면 우리나라 젊은이 지금 앞으로 이 땅은 젊은이의 땅인데 권투 선수가 홍수환이가 왜 그렇게 정치 쪽으로 이야기를 할까? 왜 그렇게 박정희 쪽으로 이야기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내가 안 싸워주면은 당신들 젊은 청년들의 후손들에게 싸우질 못해. 내가 내 후손을 위해서 싸우질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싸우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슬퍼지는 줄 알아요? 아, 지금 우리가 잘 살면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고 돈 벌어가는 거 생각 안 해요? 그 얼마나 측은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독일에 가갖고 간호원, 광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죠? 그럼 독일 측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줄 아십니까? 그때 독일은 왜 일 안 했죠?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일을 못하니까 우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바꿔보면은 우리가 지금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쇠퇴했어요. 그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던 나라에서 와서 기술도 배우고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극한 직업 같은 거는 우리가 안 하려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들어와고 다 어려운 돈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돈 벌어 나가는 것도 그것도 사실 외환 손해라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 일의 즐거움, 일을 모르니까 돈 더 달라 그러고 김치 공장까지 중국에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국을 힘센 나라로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타고 있는 머세디스 벤츠나 BMW 같은 거 그거 독일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 우리는 지금 군산에 GM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것도 다 이제는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 안에 앉아서 표받고 웃음으로 맞이해두던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직업으로 사냐고.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실망이 오는 거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악습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몰락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어딜 감히 국민 앞에서 이 배꼽 밑에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예? 이거는 우리 징조가 지금 좋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뭉쳐가지고 정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가사가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 노는 걸 좋아했던 거. 박정희 대통령은 왜 욕을 합니까? 놀아서 젊었을 때 놀아서 못 살게 돼갖고 나라가 그렇게 궁핍해졌을 때 그때 일하자 그러고 새마을 운동해갖고 다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분이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면 그런 저 베트남도 다녀왔잖아요. 사회주의는 일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놀고 한잔하고 이러려고 그래서 사회주의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제가 10년을 미국에서 살다 왔지만 거기 가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예. 그 베니 하나에 9끼. 그 중국집에서 그 화장실에서 자던 사람들이 끝까지 일어서서 했잖아요. 이런 것은 사회주의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리 좋고 잘생긴 우리 후손들이 왜 사회주의로 빠지냐고. 서로 경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이것이 지도자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기 무슨 뻘갱이, 나서 뻘갱이들 욕도 안 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다 측근이 배반한 거 아닙니까? 배반한 거죠. 예? 싸울 때 안 싸워준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래 박근혜 대통령 내려놓으면 지들이 해먹을 줄 알았지. 그 사이에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정말 이 이북 뻘갱이 이거 나쁜 거예요. 그렇죠. 예. 아유, 저는 오늘 저기 홍수환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 예. 저는 뭐 말씀을 막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수학여행 가도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에 가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공부하던 그 모습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그걸 보면 절대 우리나라 교육은 안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뭐 있습니까? 전교조 교육? 그거 교육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거 대선 앞에 놓고 우리가 그냥 요새 뭐 또 틀면 어느 누가 더 높은 목소리 내라 소리나 지르는 무슨 노래 프로그램이나 설치고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 아니 여러분들이 날 욕을 해도 좋아요. 나는 권투인으로서 난 권투 선수 연습하고 시합할 때는 권투 연습시키면 되고 그 권투 시합을 잘해서 열심히 세계 챔피언이 될 정도로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쉴 때 잘 쉬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오버워크이지. 너무 무리한 연습을 하면 연습 안 한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서로 노력하고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라면 일할 사람을 일할 곳에 넣어달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문고리 잡고 대충 누구 줄 잘 서서 이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요새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열심히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아주 잘 되는 거 이제 그건 못 보게 돼 있어. 아무리 그러면 뭐해? 다 줄 타고 따로 올라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전 미국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나 우리 집사람만큼 반지 많은 끼는 얘는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그 사람도 검소해요. 예. 그래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이 소사이어티의 무슨 화려하고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국민. 맞습니다. people. 국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오늘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홍수환 선생님 이렇게 뵙고 싶었던 게 네.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탄핵 사태 이후에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도 그렇죠. 뭐. 어느 순간 보니까 홍수환 선생님께서 그 카라시키아와 싸워서 이기신 그 사전 오기에 네. 홍수환 선생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좀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박정희 TV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박정희 TV도 제가 뭐 이제 가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분의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배워야 돼요. 배울 걸 배우고 바르게 살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의가 이기지 끝에는 정의가 이깁니다. 예. 아멘. 네. 예.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가 박정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로 앞으로 좀 이렇게 계속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좀 주시죠. 특별히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라가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이게 또 각성하면서 일어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 또 힘내라고 한 말씀.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닮으십시오. 하면 된다는 걸 닮으세요.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를 그걸 배우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14살 때부터 그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던 권투 구경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권투 선수 김기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카퍼레이드를 했을 땐 저는 그것을 보고서 권투를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묘지 앞에 내 세계 챔피언 벨트를 김기수 선수처럼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고 저는 권투를 했습니다. 어려움 많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미쳐서 했기 때문에 난 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꿈이 있으면 그것을 해보십시오. 자기 분야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미쳐보십시오. 미쳐야 미칩니다. 가서 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민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이젠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경험을 교육시킬 수는 있어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저는 육체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면 다시는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욕심도 없습니까? The land of the morning come.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되고 싶으세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지게 돼 있어요. 아침이 시끌벅적한 나라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는 우리 청년 이후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다. 내가 어렸을 때 한 권투 선수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열심히 그 사람 시키는 대로 권투 선수가 한번 이야기하는 대로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세세만만으로 정말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돼서 만주 벌판 옛 고구려강 땅까지 찾는 그런 위대한 민국을 만들었다. 이 조그마한 시간에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청년의 날이 오고 대한민국의 청년이 날이 오면 그것은 이 세계를 대한민국이 이 코어 A, C-O-R-E 코어 A, 코어 A의 나라, 핵심의 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멋지게 우뚝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믿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면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하면 이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한 열정이 담긴 그 메시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청년들한테 항상 내 분야의 권투를 열심히 가르치니까. 또 그 홍수환 선배님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각자의 영역에서 그 최선을 다해 오신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좀 다뤄 나갈 텐데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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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